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애플 산불 소식 많이 여러 번에 걸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로 인해 한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피해를 입은 한인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애플 산불이 지난 4일 발생했으니까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엿새째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산불로 32,412에이커가 전소됐고요. 진화율은 40%입니다. 그리고 주택 4채가 완전히 불탔는데요. 피해를 입은 주택 4채 가운데 한 채가 이 한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피해 한인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네, 70대 이원경 씨와 명리 씨 부부인데요. 네. 전소된 주택 4채 가운데 이들 한인 부부 주택이 가장 먼저 불탔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은 집에 있다 깜짝 놀라 대피했습니다. 예. 남편 명리 씨가 먼저 시커먼 연기를 발견했는데요. 그 연기가 자신의 집 쪽으로 빠르게 향하는 걸 보고는 부인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간단한 이제 그런 몇 가지만 챙겨서 대피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지갑, 차 열쇠, 네. 그리고 옷까지 몇 개만 갖고 대피한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면서요. 네, 산불이 다 집어삼켜서 주택을 비롯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검은 재, 시커먼 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들 부부는 사실 최근에 은퇴했다 하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은퇴하고 이곳 리버사이드 카운티 체리밸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네요. 동부에서 서부로 오셨네요. 네. 그것도 은퇴 후 새로운 곳에 터전을 마련하게 되면서 주택을 싹 다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재단장 시켰는데요. 근데 이사 오자마자 이렇게 산불 피해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산불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들어놓지 않았을까요? 보험을 알아보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보험 혜택을 지금으로선 기대할 수는 없고요.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할 뿐입니다. 네. 아니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이들 부부의 태도가 참 보통 사람들과 좀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정말 절망에 그렇죠. 빠질 법한데요. 근데 이들 한인 노부부가 ABC7에 인터뷰한 장면을 보면 물론 절망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런 큰 산불이 덮쳤는데 재빠르게 대피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럭키하고 다행이다라면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very lucky. We are so lucky because we can escape. So thank God we are alive. 네,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 살아있는 거 외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면서요? 네, 산불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네. 먼저 산불 피해를 입은 첫날은 친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 줬다고 하고요. 둘째 날은 로컬 교회에서 또 다른 친구들이 도왔고요. 뭐 친구뿐만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까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크고요. 여기에 더해서 종교적인 힘도 언급했는데요. 네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사이트도 마련이 되어 있죠. 네, 이들 부부의 친지가 그 기금 모금 사이트 gofundme.com에 이들의 사연을 올렸는데요. 나흘 전 이 기금 모금 글이 게시됐는데 17,000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오기 바로 전에 확인해 보니까 162명이 총 17,243달러를 모금했더라고요. 목표액은 25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목표액까지는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 이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하면 이 gofundme.com 들어가서 거기 검색하는데 리 패밀리라고 치면 그 첫 번째 노부부 사진이 뜨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Rebuilding Fund for the Lee Family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저는 이 gofund.com인가요? gofundme.com 네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돈이 모여지면 이건 또 세금 택서블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분명히 예를 들어서 25만 달러를 모은다 그러면 또 세금이 이거 뭐 거의 반은 날아갈 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좀 우리가 그렇네요. 안병철 씨한테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 자, 다음은 보험과 관련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보험이 있다면서요? 어떤 보험이에요? 네, 바로 이 대학 등록금 관련된 보험입니다. 오호. 대학 등록금은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대체로 평균 1년에 2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등록금은 거의 환불 불가입니다. 한 번 내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100% 다 돌려받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긴데요. 한 보험 회사가 179곳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를 해봤더니 100% 다 리펀드를 해주는 곳은 전체 6%에 불과했습니다. 이조차도 수수료나 기숙사 등 거주비까지 환불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팬데믹 기간에 상당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대학 등록했다가 수업을 상당 기간 못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럴 가능성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좀 불안해하는 모습인데요. 그러자 보험 회사에선 원래 있던 그 대학 등록금 관련 보험 규정에다가 이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미리 냈어도 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럴 경우에 등록금을 돌려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보험 에이전시 그레드 가드의 경우 리버티 뮤추얼 그리고 두아스와 같이 대학 등록금 관련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디파짓부터 수수료, 기숙사 비용 등까지도 커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 긴급하게 메디컬 건강 문제나 아니면 정신 건강 문제까지도 이런 걸로 인해서 휴학을 해야 할 때 이 모든 걸 환불해주는 그런 보험을 제공하고요. 코로나19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보험에 가입해볼까 고민한다고 NBC 샌디에고, CBS 댈러스, 보스턴 지역의 ABC 방송 등 전국 곳곳의 지역 방송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월 페이먼이 좀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경기부양체계에 관한 소식인데요. 1,200달러 받아봤자 렌트비도 못 낸다라고 CNBC가 어제 보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들이 경기부양체크 많이 기대하고 있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요. 1,200달러 경기부양체크로는 한 달 렌트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요. 전국 11개 카운티가 특히 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곳 캘리포니아주와 또 버지니아주 여기에 비싼 렌트비 내야 하는 카운티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전국에서 중간 한 달 렌트비가 가장 비싼 그런 11개 카운티를 뽑아 전했는데요. 5개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와우, 예. 가장 비싼 곳은 북가주 산 마테오 카운티. 렌트비 2,158달러입니다. 네. 이어서 역시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2,126달러고요. 마린 카운티가 이어서 1,970달러였습니다. 그 다음 5개 카운티는 모두 버지니아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1,936달러부터 1,851달러 사이였고요. 그 다음 2개 카운티는 다시 이곳 캘리포니아주였는데 1,805달러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1,777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개 카운티의 하나는 매사추세츠주의 1,765달러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LA 카운티는 이 11개 카운티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안 했나 보네요. LA 카운티는. 분명히 5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렌트비가 가장 저렴한 카운티 13곳도 전했다면서요. 네, 조지아주, 텍사스, 일리노이, 테네시주 등 카운티인데요. 이들 주에서도 역시 좀 시골 지역이었고요. 켄터키주 오슬리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렌트비 기록했는데 여기에 중간 한 달 렌트비는
318달러였습니다. 와, 너무 부럽습니다. 318달러라니. 318달러면은 뭐 LA의 웬만한 고급 호텔 하루 숙박료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유럽에서 그 구호 기금으로 주민들에게 주는 그 돈을 보니까요. 미국이 너무 적다 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거의 한 달에 1,000 몇백 달러로 따졌을 때 2,000 몇백 달러, 많게는 monthly 뭐 3,000달러까지 매달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200달러 한 번 받았잖아요. 유럽의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줘요? 네, 엄청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돈을 찍어내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또 구호기금을 또 모으잖아요. 지금 각 나라별로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기다려집니다. 아까 주영석 국장과 얘기할 때 민주당안은 지금 우리 개인당 2,000달러씩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인당 2,000달러면은 너무 많고 미국 거들납니다라고 쓰셨는데 그래도 뭐 이런 가운데 2,000달러 정도는 줘야 뭐 여기서 지금 우리 박형규 기자가 얘기한 이 LA에 렌트비도 좀 낼 수가 있고 한 달 그렇죠. 정도라도 말이죠. 그럼요.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말해주면 말해줄수록 좋죠. 뭐 그럼요. 네, 좀 어쨌든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규 기자였습니다.